자, 오늘은 261번 문제부터 261번 문제는 시로 준비에 관련된 거로 암기전 요소가 다분히 있는 건데 제가 만들어 놓은 추가 이론 책에 추가 이론 책을 보면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아무튼 우선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시로 채취가 그러면서 먼저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해설은 잘 만들어 놓고 답을 제가 잘못 체크해 놨더라고요. 답은 3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2번. 자, 아무튼 문제부터 오면 시료 채취 과정에서 선택된 치료 전체 물질을 우리는 로트라는데 이 로트에서 화학 분석이나 보관을 위해 채취한 시료를 뭐라 하냐 하면 이게 바로 벌크 시료예요. 벌크 시료. 자, 여기 나온 대로 로트 하면 전체 물질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화학 분석이나 보관을 위해서 채취한 시료를 벌크 시료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벌크 시료에서 얻어진 작고 균일한 시료를 실험실 시료. 그 다음에 실제로 실험하고 분석 등 하는 거를 우리는 분취량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 그림, 로트, 벌크 시료, 그다음에 실험실 시료, 마지막은 분취량 이런 식으로 취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자, 이걸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답은 2번. 자, 오답 냈어요, 제가 오답. 그러면서 암기. 이거 앞으로 또 나올 거라 예상이 되는 그런 놈이니까 꼭 암기하자.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자, 262번. 이거는 또 검출기에 대한 거로 역시 이것도 역시 암기에 대한 거죠. 검출기에 대한 거로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아이고, 이게 아니군요. 검출기 이건가? 어. 자, HPLC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검출기, 최종 검출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HPLC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상 관이 있고 마지막에 딱 나왔을 때 검출기에서 검출하는데 이 검출기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러면서 6가지 하면서 키워드만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로 자외선 검출기 하면서 자외선 검출기는 자외선 흡수하는 분석 물질에 대해서만 감응한다. 뭐 그러면서 진원 램프라든가 또는 중소수 램프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바로 자외선 검출기구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동산과 용질의 굴절류 차이를 이용해서 검출하는 게 바로 굴절류 검출기. 그러면서 얘는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직선상의 범위가 좁고 감도가 좀 낮으며 또 온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이런 말이 있으면 굴절류 검출기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증발 광산란 검출기 해가지고 자, 용리액을 분산시킨 후 용매를 증발시키는 거예요. 용매를 증발시켜 보면 용매 피크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위에 거는 용매도 그냥 다 검출되고 하는데 용매를 증발시켰기 때문에 용매 피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요긴한 검출기가 되는데, 자, 이때 이 검출기를 이용하게 되면, 분석 물질의 구조나 분자량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 문제가 바로 이런 용어가 있었죠. 현재, 여기 보시면, 뭐, 자외선 검출기보다 박탄산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용매 피크가 나타나지 않아. 봐봐요. 용매 피크가 나타나지 않아. 이게 바로 증발 광산란 검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물질 분석에 아주 유리한 검출기다 하는 거. 그러면 답은 증발 광산란 해가지고 5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맞아. 계속 보면 전기와 검출기에서 얘는 산화원 반응 시켜가지고 화합을 측정하는 거. 이 산화원 반응 이게 바로 키워드예요. 그다음 형광하면 형광이란 말 자체가 형광 물질, 소위 뭐 발색단 뭐 이런 거. 자, 이러한 형광 물질 이 말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전도도 하면 얘는 이동상의 전도도에 연출된 이온의 전도도 변화. 필라멘트 같은데 필라멘트의 전류가 일정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뭐 어떤 물질이 필라멘트 딱 달라붙는 순간 저항이 달라져요. 그러면 전류도 달라진다. 이런 걸로 검출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도 검출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어, 대과대로 이런 분석 문제가 잘 나오니까 지금 나오는 거 이거 여러분 다 암기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263번 문제. 263번 문제는 어떤 약산 0.01 몰롱도 수용의 pH가 4래요. 그때 pK를 얼마니 했어요. 자, 그러면 약산의 pH 구하는 공식. pH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a 마이너스 로그의 HA의 농도, 초기 농도 하면서 이식 쓰면 되겠죠. 이식에서 이거를 구하는 거니까 pKa만 남겨놓고 정리하면 2 곱하기 pH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의 HA의 농도 하면서 여기에다가 pH는 얼마? 4였고요. 농도는 얼마? 0.01. 그러면 로그 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8 빼기 2에서 U, pK는 6이 되겠네요. 6.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264번 문제.
자, 아래 적정 실험에서 당량점 pH가 가장 높은 걸 찾으래요. 가장 높은 거면 뭐겠어요? 염기성 염이 만들어진 걸 찾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강산 플러스 강염기는 중성염, pH가 얼마? 7에서 나타나겠죠? 강산을 약염기로 적정한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얘는 산성염이 만들어지죠. 산성염.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HCl로 중화 적정시켰다 하면 NH4Cl 하면서 산성염. 따라서 당량점의 pH는 7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강염기를 강산. 자, 역시 중성염이 만들어지면서 pH는 7짜리 염이 만들어진다. 자, 네 번째, 강염기를 약산으로 적정한대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염기성염,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HF를 NaOH로 중화 적정시킨다. 그러면 NaF 하면서 NaF는 염기성염, pH는 7보다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약염기를 강산.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요거랑 뭐 뒤집힌 거죠. 그럼 pH는 7보다 작다면서 산성염. 그러면 pH 가장 높은 거는 4번 되겠네요. 했죠. 뭐 간단한 문제. 분석화학 문제나 유기화학 문제가 많이 출제될 때는 1번학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운 거 내죠. 그러니까 한 2, 30초 내에 풀고 툭탁탁탁 지나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6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자 중요한 문제죠. 암기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놈이죠. 바로 글라이신 같은 말단이 킬레이트인데 두 재수 리간드인데 말단이 다른 거. 한쪽은 질소, 다른 한쪽은 산소. 그래서 EN과 다르게 EN은 말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작업할 필요 없지만 자 글라이신 같은 즉 아미노산 같은 게 달라붙으면 말단이 다르기 때문에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되죠? 바로 자리 바꿈. 이것도 신경 써야 되죠. 자, 그러면서 문제 보니까 얘는 코발트에 글라이신이 3개 있는 거래요. 이때 기하와 광학 총수, 그 다음에 광학 쌍해수, 그 다음에 입체 총수를 찾아내래요. 그러면 메탈에 글라이신이 3개 하면서 우선 제일 먼저 메탈이 있으면 자, 우선 간단한 제가 맨날 쓰는 간단한 방법으로 하죠. 그러면 우선은 자, 얘는 여기 메탈의 EN이 3개. 여기서 확장되는 거죠. 여기서 말단 하나가 전부 다 질소인 게 아니라 산소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일정하게 산소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EN3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얘는 누굴 갖는다? 광학을 반드시 갖는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리 바꿈 하자면서 그러면서 요거 첫 번째 여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넘버링 해놓으면 넘버링 해놓고 1번만 바꾸면 그러면 ON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에 2번만 바꾼 거는 어차피 똑같죠. 회전 이 상태에서 60도만 회전시키면 2번이 바꾼 거를 1번 바꾸랑 똑같은 셈이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두 개가 동시에 바뀐 거 1번과 2번이 동시에 바뀐 거 하면서 ON 그 다음에 여기도 ON 뒤집힌 거 그 다음에 남은 하나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개가 동시에 다 바뀐 거 하면서 ON 그 다음에 ON 여기도 ON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기하관계인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질소 건너편 산소, 얘도 산소.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질소 건너편 질소. 그러면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둘은 서로 기하관계다. 기하관계다 되고 그다음에 이 기하관계는 역시 또 뭘 갖고 있다? 광학을 갖고 있게 되죠. 광학 이성열차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기하 하나 더 됐고 그다음에 질소 건너편 질소 건너편 산소 하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똑같은 놈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거 질소 건너편 질소 건너편 산소 똑같죠? 자, 뭐 누구랑 똑같아요? 첫 번째랑 똑같죠? 그럼 결과적으로 세 번째 거와 네 번째는 의미 없다. 지워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하가 몇 개, 기하가 2개, 그다음에 광학은 둘 다 기하 이성체인 애들이 전부 다 광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광학 두 쌍. 그러면 입체 총수 몇 개 되는 거예요? 입체 총수는 4개 되는 거죠. 현재 요거 하나, 둘,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광학 셋, 이거에 대해서 광학 넷 해서 입체 총수 4개.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 되죠? 자, 그 다음에 266, 자, 별표해 주시면서, 글라이신이 3개인 거, 그 다음에 또 메탈에 글라이신이 2개, EN이 하나 있는 거, 또는 메탈에 글라이신이 2개, 뭐 CL이 2개 있는 거, 그 다음에 메탈에 글라이신이 1개, EN이 2개 있는 거, 그 다음에 메탈에 글라이신이 2개, CL이 2개, BR이 2개,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보면 이것은 기하가 3개 있고 광학상수 3쌍
입체 총수 6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겠죠? 하는 김에 바로, 자, 다 해볼까요? 그냥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메탈에 글라이신이 2개에 EN이 하나 하면서 우선 시작은 EN이 3개 있는 거에서 출발. EN이 3개 있는 거 출발하면서 EN, 그 다음에 여기도 EN, 여기도 EN. 인데 2개가 뭐였다? 글라이신이었다. 그러면서 말단이 누구? 산소였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1번을 바꾸는 거, 2번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1, 2번을 동시에 바꾸는 거, 경우에서 이렇게 3가지. 하면서 1번을 바꾸면 EN이 그대로 있고, ON,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2번을 바꾸면 1번은 그대로 두고, 요런 1번하고 2번이 아까랑 달라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회전시키면 요 놈 때문에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1번 바꾼 거 2번 바꾼 거 달라 이랬죠. 아까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1번 바꾸나 2번 바꾸나 3번 바꾸나 하나만 바꾼 건 다 동일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자, 이런 걸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번만 바꾼 거 하면 이렇게 되겠죠. ON, 그 다음에 여기는 EN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 1, 2번 동시에 바꾼 거, 1, 2번 동시에 바꾸면 EN은 그대로 있고, ON, 그 다음에 여기도 ON. 자, 이렇게 한 다음, 건너편 보자고요. 자, 여기, EN 건너편에 O와 N이에요. 얘는 EN 건너편에 NN. 그렇다면 요 둘은 무슨 관계? 요렇게 둘은 기하 관계. 자, 그 다음에 EN 건너편에 OO. 또 다르죠? 그러면 또, 자, 얘도 또 기하 관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써야겠네요. 기하 1번, 기아 A, 기아 B, 기아 C.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EN 건너편에 N과 O. 그러면 첫 번째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릴 필요 없다. 빼자. 그러면 기아가 몇 개? 얘는 기아가 3개. 그 다음에 전부들 EN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광학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역시 광학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역시 광학이 있다. 그러면 광학 이성치는 새쌍. 그래서 입체 총수는 6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글라이신 2개에 여기 지워놓고 풀도록 하죠. 글라이신 2개에 CL이 2개 있다. 글라이신 2개, 메탈에 글라이신이 2개 있고 CL이 2개 있다. 그럼 요 CL 2개, 요 놈이 트랜스부터 가능해. 트랜스부터. 그래서 CL 2개가 트랜스로 있고, 그 다음에 글라이신 2개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바로 자리 바꿈 하면서 CL 2개 트랜스로 있고, 그 다음에 NO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NO. 이렇게 하면 서로 기하관계죠. 그쵸? 기하관계. 하지만 둘은 광 없어요. 그렇죠? 둘은 기하관계 있는, 이거 기하 A, 기하 1번, 1번 기하, 2번 기하, 기하 1번, 기하 2번. 근데 둘 다 대칭면이 존재하죠. 이렇게 평면 자체가 대칭면이기 때문에 광학은 같지 않는다. 써놓도록 할까요? 광학 없음. 광학 활성 없음. 이것도 광학 활성 없음.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되겠어요? CL 2개가 시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글라이신 2개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죠. 하나만 바꾼 거. CL 2개 그대로 있고, ON,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2개 동시에 바뀐 건 첫 번째 똑같고, 1번은 그대로 있고, 2번이 바꾼 거. 여기가 NO, 이렇게. 그러면 CL 건너편, 여기 CL 건너편에 NO, CL 건너편에 NN, CL 건너편에 OO. 이니까 전부 다 기하관계죠. 그 다음에 얘는, 자, 이들 3개는, 자, CL 2개 시스, 여기도 시스니까, 이들은 전부 다 뭘 가질 것이다? 광활성을 가질 것이다. 광활성 갖는다. 두 번째도 광활성 갖고요. 세 번째도 광활성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경우는 기하 몇 개? 기하가 총 5개. 그 다음 광학은 몇 쌍? 광학은 3쌍. 그러면 입체 총수 몇 개예요? 입체 총수는 하나, 둘, 셋, 넷. 자, 입체 총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 이거에서 광학 여섯, 광학 일곱, 이거에 광학 여덟. 그래서 입체 총수는 몇 개? 8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좀 아쉽네. 여기다가 새 페이지 만들 거겠나? 새 페이지 추가. 페이지 추가. 페이지 추가. 페이지 추가 어디 있어?
얘 좀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서 기호 페이지? 이게 아닌데? 취소. 아, 여기 있군요. 제가 다른 걸 눌렀었군요. 이번에는 메탈에 글라이시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EN이 두 개. 이 경우도 볼까요? 그럼 이 경우는, 자, EN이 두 개. 자, 하나, 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신, NO 이렇게 있다고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자, 요 부분 자리 바꾸해봤자 건너편 다 EN이니까 다 똑같죠? 그러면 얘는 기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는 기아 없다. 뭐만 갖겠어요? EN 수량 똑같은 형태니까 광만 한 쌍 갖고 있겠죠? 그래서 입체 총수 몇 개? 입체 총수 두 개. 요거 이 구조와 또 이거에 광 하나 더 해서 입체 총수 두 개. 이것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메탈에 글라이신이 하나 있고 CL 두 개, BR 두 개. 자, 이것도 해볼까요? 그럼 얘는 CL2, BR2 여기서 트랜스시스, 얘도 트랜스시스 가능하니까 CL이 트랜스의 나머진 시스. 자, 이렇게 글라이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R이 트랜스의 나머지 시스. 이렇게 CL이 시스의 글라이신 역시 시스. 하면서 여기서는 요거를 자리 바꾸해봤자 건너편 BR로 똑같기 때문에 자리 바꾸해봤자 똑같겠죠?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추가로 기회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몽땅 다 시스 하면서 CL 두 개, BR 두 개. CL 두 개는 왼쪽에 적도면으로 들어가죠. BR이네. BR 두 개, CL 두 개. 그 다음에 글라이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또 뭘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자리 바꿈 고려해보자. 하면서 자리 바꿈 해볼까요? 자리 바꿈 해보면, 그러면 CL 그대로, BR 또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이제는 N이고요. 위에가 O. 그러면 길 건너, 질소 건너편에 CL이었고, 우선 질소 건너편 누구예요? BR. 그럼 다르네, 그쵸? 그러면 이 경우는 기아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기아가 하나, 둘, 셋, 네 개. 기아 네 개. 그 다음 광학은요? 광학은. 자, 첫 번째, CL 마주 보는 게 있으니까, 자, 이거 좀 지워놓고. 자, 이것도 지워놓고, 여기도 좀 지저분한 거 좀 지워놓고. 자, 첫 번째는 CL 마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대칭면. 대칭면 있으니까 광합성 같지 않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BR 서로 마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대칭면이 존재한다. 광합성 같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자, 둘 시스템에서 몽땅 다 시스죠. 그러면은 뭐를 갖는다? 광학을 갖는다. 이에도 역시 광학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광학 이성체 몇 쌍? 두 쌍. 그럼 입체 총수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입체 총수는 몇 개? 6개. 이렇게 되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확장시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쭉 해놓은 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266번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는 다음 구조에서 산소의 형식전화가 플러스 1인 걸 찾아라. 자, 우리 형식전화 산소로 했으니까 원자 거저 6, 그 다음 빼기 결합선 수 빼기 비공유 전자수 한 것이 플러스 1인 거. 이걸 찾으라는 거죠. 결합수, 그 다음에 또 비공유 전자. 여기는 전자 쌍의 수나 전자 수죠. 비공유 전자수. 자, 그래서 플러스 1인 거 찾아보자면서 여기 보면 여기는 산소의 비율 산쌍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6 빼기 결합선 3개 빼기 비공유전자 2개 하면 플러스 1. 자, 가 되고요. 나는 여기는 우리 맨날 보는 놈이죠. 비공유산 3쌍 있으면서 OH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결합선 3개만 있으니까 비공유산 한 쌍 있어야겠죠. 우선요. 한 쌍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6 빼기 결합선 3개 빼기 비공유전자 2개 하면 플러스 1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공유산 한 쌍 있어야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자과 전자 6 빼기 결합선 3개 빼기 비공유전자 2개 하면 플러스 1 해서 가다라가 플러스 1의 형식을 갖는다. 됐어요. 자, 267번 문제. 자, 이거는 진짜 많은 학교들이 열심히 내는 놈인데, 소위 역결합에 대한 거예요. 메탈과 리간드 중에 특히 CN-NO 플러스. 자, 우선 그 중에 CO를 보면, 여기는 이 비공유전자쌍이 먼저 배결합을 먼저 해요. 시그마, 배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쌍 두개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탈에 있는 디오비탈, 특히 이 디오비탈이 자 현재 이렇게 여기가 x축, y축 하면 얘는 누구냐면 DXY예요.
그러면서 팔면체 창물이면 dxy는 누구냐면 얘가 바로 T2G 중 하나죠. 즉 T2G의 이지에서 밑에 세 개가 dxy, dyz, dzx, 위에 두 개가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다음에 또 나머지 dz제곱 하면서 요 T2G 중에 한 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반드시 하나 이상, 응? 메탈에 전자가 하나 이상, 전이금속이면 하나 이상 꼭 있겠죠. 즉 여기엔 전자가 채워져 있는 d오비탈 이렇게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CO에서는 우리 시그마 스타, 그 다음에 파이 시그마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 하면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서, 자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서 요 놈이 호모하면서 호모가 바로 탄소 산소 있으면 EP가 만든 시그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놈으로서 요 놈이, 아이고 왜 이렇게 지워져 버려. 자, 요 놈이,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아, 제가 이거 기능을 하나 꺼놔. 이거, 기능을 꺼야 되는데. 자, 요 놈이 이 호모가 방금 이 시그마 베이결합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모에 있는 전자쌍을 메탈에 주면서 시그마 베이결합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루머, 파이스타, 얘가 루머가 되면서 이 루머는 파이스타면서, 자 탄소 산소 있으면 바로, 자 에모가 이렇게 생긴, 자 이게 바로 루머예요. 그러면서 이 루머가 요게 이렇게 탄소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자꾸 지워진 하나가, 자 이렇게 루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다가 배양도, 소위 그 있죠. 파동 이상도 표시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최종 무슨 일 보여지냐면, 자 여기 메탈의 T, 아이고 잘 안 보이네. 메탈의 TXY와 그 다음에 CO의 파이스타가 서로 중첩이 돼서 이렇게 중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중첩, 여기도 이런 식으로 중첩되면서 누굴 만든다? 바로 파이 본딩이 형성되게 돼요. 근데 이때 d오비탈에는 전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머였으니까 전자가 텅 비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메탈에서 리간드로 전자가 되돌아간다.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백본딩 역결합이라 불러요. 자, 역결합을 부르면서 이때 전자가 여기 처음에 시그마 베이결합 하듯이 전자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 메탈은 루이스산, 리간드는 루이스 염기, 이거는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추가적인 파이본딩 이게 더 있어서 이 결합은 강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여기는 CO 결합은, 자 요리로 전자가 들어오는 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CO의 본도오더는 감소, 결합은 약화, CO 결합은 약화. 그래서 IR 실험을 하게 되면, IR이 이제 진동에 대한 거죠. 그래서 IR 진동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저 결합이 약화되기 때문에 진동수는 감소된다. 또는 파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수가 감소하는 걸로 많이 감소할수록 백본딩이 심하다, 강화가 심하다, 백본딩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 모든 거가 요 메탈에 전자가 풍부할수록, 전자가 많을수록 일어나는 거예요. 전자가 많을수록 역결합을 잘 주더라. 여기 이렇게 전자 이렇게 많을수록 역결합 잘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서, 그러면서 여기 CO 간의 기준 진동수, 이게 바로 아까 말한 IR 진동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클 것이 예상되는 거. 그러면 가장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CO의 결합이 약화가 덜 일어난 거. 즉 역결합이 덜 일어난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누굴 봐야 된다? 메탈의 전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부터 보면, 요거 좀 그림 좀 다 좀 옮길까 이렇게요. 첫 번째 참부부터 보면, 첫 번째는 철 플러스 이가예요. 26번에. 그러면 디오비탈 전자 몇 개? 6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롬 제로네요. 크롬 제로. 그러면 우리가 4S의 전자 2개, 4S의 전자 하나, 3D의 전자 5개. 5개. 그런데 자, 이 상태로는 창을 만들 수 없어요. 왜 만들지 못하냐면 4S가 텅 비어야 sp3d2
혼수 오비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자를 2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역시 3D의 전자 6개, 4s 제로 3D 6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4s와 3D의 전자를 다 보자고요. 그러면 위에 거부터 다시 적어보면 철 플러스 이과에서는 4s의 전자 제로개, 3D의 전자 6개, 그 다음에 크롬은 자 4s 하나, 3D의 5개, 그 다음에 티타늄에선 티타늄 22번 티타늄 뭐가 되네요? 마이너스 이과 되죠. CO 중성 리간드 6개인데 바깥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과예요. 그러면 4s에 2개, 그 다음에 3D에 몇 개야 돼요? 원래는 2개였는데 2개 얻었으니까 4개. 그럼 여기도 전자 6개네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망간에 플러스 1가죠. 25번. 그러면 4s에 2개, 3D의 전자 5개였는데 하나 잃었으니까 4개 남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23번 바나듐 또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면 4s에 2개, 3D에 원래는 3개 있었는데 마이너스니까 여기 또 4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자가 전부들 6개씩 있는 전자가 전부 다 6개 있어요. 6개. 그러면 똑같네. 전자수가 똑같네. 그러면 이거 뭐야? 하겠는데 그런데 자, 이것도 봐줘야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전하 상태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제로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면서 메탈은 전자를 줘야 되는 놈이니까 백본딩 하면 역결합하려면 메탈 전자를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마이너스인 놈 얘가 역결합이 가장 심하겠죠. 그래서 역결합은 가장 심한 게 티타늄 마이너스 이가일 때가 가장 심하고요. 같은 원리라면 V 마이너스가 그 다음엔 제로인 크롬 제로, 그 다음에 플러스 일가인 망간 플러스 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좀 옮겨야겠네요. 이거 밑에는 그럼 또 더 옮겨야겠네요. 자, 좀 옮겨서 역결합이 가장 큰 거는 마이너스가 가장 큰 전자를 줘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전자를 역결합 메탈의 미간도 전자를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티타늄 마이너스가 가장 심하고 V 마이너스 크롬 제로 망간 플러스일까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철 플러스일까 이렇게요. 그러면 CO의 진동수는 어떻게 됐어요? 티타늄일 때가 제일 진동수 작을 테고 그 다음에 철 플러스 이가일 때가 역결합이 가장 적게 일어났으니까 진동수가 가장 클 것이다. 또는 파수가 가장 클 것이다. 하면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원리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또 요거 역결합 순서 또 잘 알아두시면서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자. 알았죠? 대가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열심히 내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가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무기화학책에 떡하니 있어요. 무기화학책에 떡하니 있는데 그거를 뭐 여러 학교가 그대로 내더라고요. 그대로. 그러면서 꼭 알아두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26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질량 문서에 관련된 거로, 자, 수소가 1짜리하고 3짜리, 질량수가 3짜리, 0.1몰, 0.1몰, 똑같은 양 있네요. 그다음 염소 분자, 0.2몰 반응시킨대요. H2가 있는데 1과 3짜리가 0.1, 0.1. 그럼 1대1로 존재하니까 평균 원자량 얼마겠어요? 그러면 평균 원자는 2가 되겠죠? 자, 이 얘가 CL2랑 반응해서 HCl이 만들어진대요. 그때 이 HCl의 평균 분자량을 얼마니 묻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 하면 돼요? 수소의 평균 원자량 플러스 CL의 평균 원자량 하면 되죠. 그래서 수소는 평균 원자량, 수소 원자는 평균 원자량이 1과 3이 1대1로 존재가 2고요. CL은 우리 35짜리, 37짜리가 3대1로 존재한다. 그러면 얼마예요? 35.5. 자, 이 수치를 외우고 다니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HCl은 평균 분자량이 얼마 되겠어요? 37.5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 됐죠? 자, 269번 문제. 선형 구조로 찾아라 하고 있어요. 자, SO2는 구분형 분자죠? CO2 선형 분자고요. 오존 구분형 분자죠? HCN. CN이 3중 결합이 있고 선형 분자. N3 마이너스.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 거. 이게 바로 N3 마이너스 선형 분자. 뭐 간단한 문제죠?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인 270번 문제. 자, 네온 1몰이 들어있는 피스톤 내부 압력 등온 가역 과정으로, 온도 일정한 조건에서 가역 과정으로 1기압에서 2기압으로 변화시켰대요. 압축했다는 얘기는 압축. 그러면 압력이 그대로 2배 됐으니까 V에서 2분의 1 V로 등온 가역 압축한 거죠. 그때 1.
이를 구하라면 등원 가역팽창에서 가역팽창에서 1은 마이너스 nr의 nrt의 ln의 v1분의 v2 이거죠. 압축할 때도 이식 똑같은 거 쓰면 돼요. v2가 v1의 몇 배다? 2분의 1배다. 이거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v1 약분되고 2분의 1 분자로 올리게 되면 마이너스 튕겨 나와서 nrt의 ln2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서 몰수 1몰이었고요. 온도는 T1이었고요. 그 다음 R은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1번 되겠죠? 그 다음 열은 자 등원 과정이기 때문에 네 번째 변형은 0이다. 누가 열 플러스 1에서 그 합이 0이다. 그러면 열과 1은 부호 반대. 그러면 열은 마이너스 RT1의 ln2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연력학 무시하지 마시고 꼭 공부해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70번까지 풀어봤네요. 수고했어요.